겨울이 되면 전기장판만큼 반가운 게 없죠. 차가운 방바닥에 딱 깔아놓고 온도 올려두면 몸이 스르르 녹는 느낌. 그냥 이대로 자면 되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기장판 따끈하게 켜놓고 이불 푹 덮고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오히려 더 무겁고 머리는 띵하고 잠을 잔 건지 일하다 쓰러진 건지 모를 느낌. 심지어 밤새 이상한 꿈을 꾸거나 악몽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온라인에 올라온 전기장판 후기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전기장판 켜고 자면 10분만 자도 꿈을 꾼다. 악몽을 자꾸 꾼다. 아침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 몸살처럼 온몸이 쑤신다. 따뜻하게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오늘 시니어 인사이트에서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올겨울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께 잠깐 인사드릴게요. 시니어 인사이트는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쉽고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이야기 나눠드리는 채널이에요. 요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화면 아래쪽에 빨간 구독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은 화면 왼쪽 아래 엄지 모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기장판이 왜 수면을 방해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잠들 때 어떤 변화를 겪는지 알아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우리 몸에는 체온이라는 게 있죠. 보통 36.5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체온이 하루 종일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조금 높고 밤에 잠들 무렵이 되면 자연스럽게 낮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몸이 만들어온 자연스러운 리듬이에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잠들기 약 2시간 전부터 몸의 심부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된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뭔지 아시죠?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이게 분비돼야 졸음이 오고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수면 보조제에도 멜라토닌이 들어있을 정도로 수면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체온이 낮아져야 멜라토닌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나와야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 계속 낮아져서 최저점을 찍을 때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의 깊은 잠, 전문 용어로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깊은 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깊은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되는 것, 뇌가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는 것,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이 깊은 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전기장판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계속 켜두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분 좋게 잠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잠든 이후예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데 전기장판이 계속 열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몸이 왜 자꾸 뜨겁지? 체온을 낮춰야 하는데라면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누워있지만 뇌와 몸 안에서는 체온 조절을 위해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밤새 땀을 흘리거나 자꾸 뒤척이거나 잠에서 깼다가 다시 드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 자긴 잔 건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느낌, 이제 이해가 가시죠? 몸이 밤새 쉬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악몽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전기장판 쓰고부터 악몽을 자꾸 꾼다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도 체온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애를 쓰는 과정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 사이에 많이 분비될 수 있어요. 코티졸은 원래 낮에 활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밤에 많이 분비되면 당연히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려워지고 얕은 잠 상태에서 뒤척이면서 불안하거나 무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는 이유가 뭔가요? 몸을 회복시키고 뇌를 쉬게 하고 낮 동안 쌓인 피로와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어제의 나쁜 감정들이 그대로 아침까지 이어지게 돼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수면 방해가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젊을 때처럼 금방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전자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기장판에서 전자파 나오지 않나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전기 제품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220V, 60Hz의 아주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수준의 전자파는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인체 보호 기준치의 0.62% 수준이라고 해요. 0.62%예요. 기준치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드리자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에어프라이어 이런 제품들보다도 오히려 전기장판의 전자파가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자파 걱정 때문에 전기장판을 못 쓰겠다.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문제는 전자파가 아니라 사용 습관이었던 거예요. 밤새 높은 온도로 켜두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전기장판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최적 온도를 기억해 두세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따뜻한 걸 좋아하셔서 방을 더 덥게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만큼은 서늘한 쪽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너무 추우면 당연히 안 되지만 약간 서늘하다 싶은 느낌이 깊은 잠에는 더 좋아요. 두 번째, 전기장판은 타이머로 사용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1시간 전에 전기장판을 켜서 이불과 바닥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잠들 때는 30분 타이머를 맞춰두고 잠든 뒤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전기장판들은 대부분 30분, 1시간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꼭 활용하세요. 그러면 잠들 때는 따뜻한 온기 덕분에 스르르 잠이 들고 잠든 이후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원래 원하는 방식대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수면 중에는 낮은 온도 유지도 주의하세요. 타이머 기능이 없는 오래된 전기장판을 쓰고 계신다면 잠들 때 반드시 낮은 단계로 낮춰두세요. 1단계나 최소 온도 정도면 충분해요. 몸을 굽는 것처럼 뜨겁게 켜두는 건 수면에 정말 좋지 않아요. 네 번째, 수분 보충도 잊지 마세요. 전기장판을 쓰면 자는 동안 땀을 더 많이 흘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이 건조해지고 다음날 목이 마르거나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물 한 컵 마셔두는 습관 참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밤새 탈수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전기장판은 겨울철 정말 고마운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잘 때 내내 높은 온도로 켜두면 우리 몸이 자는 동안 체온을 낮추지 못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돼요. 그 결과로 피곤함, 머리가 무거운 느낌, 악몽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자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해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에 몸을 데우는 도우미로만 쓰고 잠들 때는 30분 타이머 설정 후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것. 이것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추운 겨울 건강하게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이런 경험 있었다 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타이머 쓰고 계신 분들,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반갑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시니어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